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허경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무리한 사업 확대 자제 및 공공시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우려를 표하신 사업들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 동구장과 공인 수영장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테니스 동원이 증가하면서 날씨와 계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구장은 내구 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설치 과정에 있어 철골막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3배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경기장 규격화를 통해 도체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인수영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내 공인수영장이 수영 경기장이 반영이 통과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수영인들의 염원을 담은 공인수영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도체전은 물론 각종 수영대회 개최와 선수 육상까지 수영 종목이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조단지 설치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시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서 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인조잔디 교체 이후 10여 년을 경과하여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잔디 교체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경기도 종합체육대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도비 3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포함 총 공사비 1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원대학교에서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대학교 자부담 3억 3천만 원, 경기도 및 광주시 각각 3억 8,500만 원, 총 사업비 1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체전 축구 경기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원대학교는 경기도 경기 지역 유일한 대학 여자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축구팀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오포생활체육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생활체육공원 시설률은 도시공업법상 50%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40%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27일 유역청으로부터 시설률 50% 상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시는 축구장 확장, 임시주차장, 최근 인기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연습장 등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2020년 10월 청석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임시시설로 개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23년 5월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하천구역 내 위법시설로 지적받아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 시는 한강유역 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1월 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재개장하였으며 현재 성수기 월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림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요청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상림리 이장님을 비롯해 주민들께서 202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상림리 311-12번지 1호니 국유지에 배드민턴장, 황토길 등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당시 해당 토지를 개인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주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현재 상림 1, 마을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17억 원을 투자하여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1원에 연면적 8,4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초월지역 주민의 수건인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이며 지난 4월 3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와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일이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이 소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3,800만 원으로 초월읍 산일이 207-50번 1호내 시유지 등의 1,812제곱미터 규모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20년 1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4년 9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 원자재 등 단가 상승을 반영한 보완 설계를 추진하고 시설비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월지역 주민들께서 체육문화복합센터, 산일이 소공원 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민체전을 대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행정 절차상 적법 여부, 운영비 소요 예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공인 수영장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민간 공공기여 사업으로 지난 3월 5일 착공한 2,400석 규모의 탐벌 실내 체육관 등 3개의 메인 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에 위치한 9개의 공공시설의 정규 규격화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까지 기 확보된 3개소, 신규 조성 5개소, 공설운동장이 포함된 개보소 6개소 등 총 14개소의 축구 경기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14개 경기장 중 정규 규격 7개소, 일반 규격 5개소가 조성되면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등 주요 축구대회 유치가 가능해져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부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행정절차,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문기관 용역 수행 결과와 타시군 사례,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추계한 바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수영장은 연간 26억 원, 테니스 동구장은 연간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정확한 운영 인력의 비용을 산정하고 최적의 시설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포츠 이벤트 및 대회 개최, 시설 대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고 및 스폰서십 유치, 스포츠팀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반영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민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곳곳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과 스포츠를 지역경제 산업으로 발전시켜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각종 규제의 발목이 잡혀 자유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나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년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들을 비롯해 수년간 시민과 약속한 대규모 사업, 그동안 지역별로 부족한 도시기반 확충의 거센 요구가 민선 8기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재정 상황은 더욱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계획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 확보와 배분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탓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무사업, 특교세, 특조금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 민선 8기 3년 동안 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01개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1,346억 원, 특별교부세 42개 사업 15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4개 사업 498억 원 등 총 2천여 건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시의 부족한 재정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시민들을 위한 각종 투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광주시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6분의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세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업 추진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설치 기금 등 다양한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 능력과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시는 중장기적인 상환 전략 아래 사업의 공정에 맞춘 자금 인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민생 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우수한 가치로 두고 각종 현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데 매진하여 지속가능한 광주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